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요일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98회 북한 사회의 문화생활편 북한 언론 분야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는데, 오늘은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 기자 언론인들이 취재활동 시스템과 역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 기자 언론인들이 취재활동 원칙, 그 다음에 아울러 취재활동과 생계활동을 병행하는 북한 기자들이 신세에 대해서 직접 겪고 목격하고 들은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 기자 언론인들이 취재활동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언론 보도 활동에서의 취재 원칙부터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부문별 내부 교양자료 출판물을 제외한 모든 출판물은 첫째, 김일성 족속 위대성, 업적 찬양을 제1차적 요구로 내세우고 취재활동을 해야 한다. 둘째, 김일성 족속이 이끄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선전위주의 취재활동을 해야 한다. 셋째,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과 어긋나는 결함, 편향 등에 대한 취재활동을 일절 구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부문별 내부 교양 자료란 공업부문, 농업부문, 군수부문, 북한군 부문, 군수경제 부문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언론 출판 보도 활동에서의 취재 대상 순서를 알려드리겠는데, 그것은 첫째, 김일성 족속이 소위 영도 업적 단위, 즉 김일성 족속이 현지 지도한 단위들을 항시 최우선적으로 취재해야 한다. 둘째, 김일성 족속으로부터 소위 중대 명령 과제를 하달받은 부문과 단위들을 취재해야 한다. 셋째, 김일성 족속으로부터 소위 평가받은 부문 단위들을 취재한다. 넷째, 김일성 족속으로부터 소위 비판을 받은 부문과 단위에 대한 취재는 수령의 방침에 따라 진행하며 그 내용을 부문별 내부 교양 자료 및 강령 자료용으로 제안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겪은 그대로의 김일성 족속의 취재 활동에 관한 요구는 될수록 취재를 나가지 말고 김일성 족속의 노작 방침 지시를 숙지하고 그것을 현전하는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저 체제의 2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일은 1990년대 초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에 지방에 취재를 나갔던 기자들이 돌아와서 지방에서는 식량 배급을 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출근을 못하고 공장들도 거의 뻗었다 식으로 지방의 소식들을 평양에 유포시키고 있다는데,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김정일이 한 우위 지시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오늘의 북한 환경에서 지금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 기자 언론인들이 취재활동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김일성 족속이 방침을 받아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월별, 분기별, 상반년도, 하반년도별로 하달하는 출판보도 활동 지침서에 따라서 신문사 및 출판사 당국이 그것을 계획화해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검열과 비준을 통과한 취재 대상, 취재 내용을 각 기자 개개인에게 할당한다. 다음, 기자 개개인은 그에 따른 취재 대상 선정, 취재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해서 부장 주필, 책임 주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지구 안전부로부터 여행 및 입장 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 지방의 경우 당일 취재가 아니면 취재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취재 대상 기관의 기여 부서에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제출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곳에 있는다는 것을 인증하는 관련 기관의 인장을 받아야 하며, 자기가 하던 취재 대상 기관이 해주던 관계없이 관할 안전기관에 숙박 등록 수송을 해야 한다. 왜 그런가? 여행 및 출장 증명서 뒷면에 이런 것들이 박혀져 있어야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취재지에서 돌아온 다음
그날로 즉시 취재 과정의 상황을 소속 당조직 및 행정조직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북한에서 17년간 중앙급 출판사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직접 겪은 현실입니다. 북한 밖 세상의 기자분들이 들으시면 숨이 턱턱 막히겠지만 오히려 북한의 기자들은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기자 언론인 취재활동 관련 시스템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무슨 글이건 김일성 족속이 제정해준 주제로 김일성 족속이 입맛대로 것만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 취재를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고, 다음 늘 사람 위에 사람이 더 쌓여서 다니고 정시 출발 정시 도착 개념이 전혀 없는 북한 열차에서 기약도 없이 시달리지 않아서 좋기 때문이고, 다음 제일 큰 스트레스인 취재 출장길에서 먹어야 할 음식거리를 준비하지 않아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북한 기자들이 출장 취재 현실입니다. 다음 취재 활동과 생계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북한 기자들의 신세를 통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1980년대 중후반까지 평양 주재 신문사 출판사의 기자들은 취재 활동과 생계 활동을 연결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중반부터 평양시까지도 불안정한 식량 배급을 받다 나니 기자들이 취재 활동이 생계 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 취재 출장 갔던 동료가 돌아오면 부서의 모든 동료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갔던 지역에는 강냉이 한 킬로 값이 얼마인가? 그 지방에서는 평양에 어떤 물건을 요구하는가? 뭘 가지고 가야 식량을 바꿔올 수 있는가? 즉 취재 갔던 기자가 돌아오면 서로 생계형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절대다수 기자가 지방 취재를 나갈 때 장사꾼과 진비 없는 무거운 배낭을 지고 나가는 시대가 이때부터 펼쳐져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취재활동을 겸비한 불법 비법적인 생계형 장사를 하다가 출장 지역의 비사회주의 탄속에 걸려들어서 사상투쟁 무대에 오르고 추방되는 사건이 어느 출판사에서나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소속되었던 출판사의 관록 있는 남성 기자는 1990년대 초 취재 출장을 나갈 때마다 중국산 이불감을 대거리에 장사하다가 촉발돼서 해당 그 지역의 안전부 교류장에까지 갇혀 있다가 송환돼서 지방으로 추방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중앙의 어느 신문사, 출판사, 방송사 가리지 않고 북한 기자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은 김일성 족속 안중에 있는 높은 간부의 김일성 족속 관련 덕성 실기를 의뢰받아 집필해주고 그 간부를 등에 업고 김일성 족속으로부터 일정 기간 생필품 선물을 하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일성 족속하의 북한 기자 언론인들이 신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쭉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